수학작가 김정현입니다. 오늘 세 번째 영상으로 수학교과교재 연구 및 지도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이 어떤 교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명하지는 않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앞전에 이제 배경음악이 하나 나왔었죠. 배경음악은 사실 어느 한 게임의 부금입니다. 제가 좀 즐겨하는 게임인데 거기서 나왔던 최신 나왔던 이제 음악으로 알고 있고 그게 너무 좀 좋았어서 한번 틀어보게 됐는데요.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아래에다가 어떤 음악인지를 제가 걸어 놓을 테니까요.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수학이랑은 좀 연결이 떨어지지 않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이 듣기에는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사실은 제가 이 내용을 좀 컨텐츠로 다룬 적이 한번 있어서 수학 쪽으로 어떻게 연결하면 좋을지를 좀 이야기를 해보고 좀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보고요. 그러면 영상 전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좀 깔끔해졌죠? 네, 지금 제가 이제 PPT는 아니고 PDF로 변환해서 이제 했는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와서 앞으로는 이렇게 좀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에서 수학교육학의 관점은 무엇인가 라는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제가 이제 수학교육학 전공이다 보니까 여기를 연결을 좀 지어보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우리가 기초학력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기초학력이라는 단어를 들으신 거는 제가 앞전에 이제 연구 분야를 설명하면서도 언급을 했던 내용이라서 뭐 듣고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듣지 못하고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기초학력은 우리가 학년에 맞게 초등학교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 중학교 1, 2, 3학년, 고등학교 1, 2, 3학년 이렇게 이제 학년별로 해서 어느 정도에 맞추는 성취 기준에 따라 학력을 최소한으로 가져야 한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초학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초학력은 국가에서 정해놓은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야 할 내용이고요. 현재로서는 이제 기초학력이라는 내용이 그렇게 이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민을 하나 해보면요. 지금 이제 네 가지의 문제점이 지금 제시가 되는 것처럼 보이죠. 개인의 삶 그리고 사회 발전을 위한 기초학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또 기초학력 부족 학생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 해소와 국가 지역 학교로 이어지는 기초학력 보장 체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중요성이 부각된 것은 기초학력에 대한 의미 때문인데요. 개인의 존엄성을 지키고 사회적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인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근래에서는 학생 인권이라는 내용이 또 계속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의미를 부각시키고자 기초학력이라는 의미는 계속해서 중요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인권이 학생 인권뿐만이 아니라 교육에서 이야기하는 인권은 교사들에게도 당연히 인권이 있는데 약간의 좀 균형이 어긋난 부분은 있죠. 사회에서 계속 나타나는 문제가 교사가 학생의 인권을 존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학생의 그 무례한 행동 때문에
교사가 피해를 보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좀 이런 부분에서 의미가 좀 부각이 된 게 과연 맞는가 생각을 또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기초학력이라는 거는 어느 지역, 어느 곳에 가서도 똑같이 학생들은 이 정도의 수준으로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런 지역 간의 격차가 워낙 벌어지고 또 이제 사각지대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시도교육청 그 이하 교육지원청에서도 이런 의무, 책무가 정말 확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부족의 학생 비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 텐데, 특히 수학이 가장 높습니다. 수학이 높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를 본 사례가, 중학교 3학년은 1수준이 7.1%에서 11.6%로, 고등학교 2학년은 9.9%에서 14.2%로 약 4에서 5% 정도 올랐습니다. 1수준은 어떤 의미냐면 기초학력 미달의 경우입니다.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학생들은 그만큼 이제 기초학력 그 이상으로 무언가를 더 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반면에 1수준인 경우에는 기초학력보다 낮은, 그래서 언급하는 기초학습 부진, 이런 이야기를 쓰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기초학습 부진이 맞는지 기본학습 부진이 맞는지는 여러분께서 앞전에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가 3% 정도 대상의 표지평가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학생들에게 4수준, 3수준, 2수준, 1수준으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이 심각하다라고 이제 한 건데, 이제 해소라고 된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그렇지만 지금 현상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원격이라는 그런 강의는 좀 없어진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소가 됐느냐? 해소가 되진 않았습니다. 심각하죠. 왜냐면 대면으로 했을 때와 원격 및 실시간, 이제 그러니까 대면은 아니죠. 실시간 화상 수업을 했었을 때 그 둘의 차이는 유의미하게 벌어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만족도라든지 학업에 대한 이야기에서 코로나19 때문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학생 간의 학습 수준도 굉장히 벌어집니다. 그래서 4수준에 있는 학생과 1수준에 있는 학생에 대해서 어떤 모양을 갖냐면, 이 그림이 보일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4수준에 있는 학생들이 많은데 1수준도 많다. 근데 1수준이 지금은 더 벌어졌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한국학술교육지원청인가요? 캐리스라는 곳에서 초중등 원격 교육을 실태 조사를 했었는데, 원격 수업 이후에 중위권과 하위권 학생의 성취 수준은 낮아졌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런 결과에서는 21년도 자료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또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코로나19 때문에 학교를 등교하지 못하고 원격으로 진행한 점에서는 좀 이런 심화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기초학력 보장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지금 아마 교과목별로 특히나 수학, 과학, 정보, 융합에서는 이런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초학력이라는 것에서 기본 종합 계획을 발표한 적은 이제까지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교육부가 이 기초학력 보장 종합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기초학력 보장이라는 계획을 5년마다 이제 수립을 합니다. 5년마다. 그러니까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진행을 하면 그 다음에 성과를 보고 제2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2027년쯤에 발표해서 2028년부터 2032년까지 해당해서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에서 이제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했고요. 다음 부분으로 보면 어떤 부분에서 좀 더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좀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부분부터는 교육 정책에 관련한 이야기가 되는데, 교육 정책에서는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고 또 어떤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으로 좀 볼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펴보면 일단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을 통한 대상 학년의 연차적 확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2022년에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시스템 문제로 인하여 월이 좀 밀렸다고 들었습니다. 맞춤형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인 거죠. 그래서 기초학력 진단 말고 이제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도 조금은 달라지는 평가 영역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 이를 국가수준 말고도 뭐 다른 학교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에서 기초학력 진단과 향상도 진단, 이를 통해서 학기 초에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서 교사의 관찰과 상담을 통해서 단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정 지도가 있고 향상도 진단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지속적인 선생님께서 학생을 케어하는 그런 부분으로 확대를 하겠다. 결국 이 부분은 맞춤형 수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말씀드렸던 학업 성취도 평가인데, 이를 CAT라고 하더라고요. Computerized Adapted Test라고 이야기를 붙이는데, 이는 이제 2025년이 되면 안정화에 들어서서 시스템을 개통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진단 체계를 활용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섭니다. 이제는 종이로서의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가 아니라 컴퓨터를 기반으로 해서 학생이 직접 선택하게끔 하고 이를 통해서 진단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창 얘기가 나왔던 거는 작년이었죠.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기초학력 도달 기준을 마련하겠다라는 것에서 최소한의 성취 기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 교과목에서 최소한의 성취 기준은 어떤 의미냐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위에서 보시면 읽기, 쓰기, 세마기 그리고 관련 교과를 중심으로 성취 기준 개발과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때 읽기, 쓰기, 세마기는 기본에 해당할까요? 기초에 해당할까요? 네, 이거는 제 뒤에 앞에서 영상을 찍었던 영상을 보시면 읽기, 쓰기, 세마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좀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시청을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수학에서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해보면, 수학 같은 경우에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나타나는 영역들에서 최소한의 성취 기준을 마련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작업만은 아닐 겁니다. 특히 학생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학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리고 위계성이라는 성격 때문에 어디 부분까지를 최소한의 성취 기준으로 봐야 하지? 라고 한다면 그렇게 답을 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뭐 다른 교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수학만큼은 또 어려움이 있는 교과목인 거죠. 그래서 이를 마련해서 어디까지를 최소한의 성취 기준으로 볼 것인가? 그러면 이는 학습 목표와도 연관이 있을 것인데, 학습 목표에서 이를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만 정의하는 것이 맞는 건지, 이런 것도 고민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단위학교 학습 종합클리닉센터 연계의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한다 라는 내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학습 종합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클리닉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쓰였냐면 의학 쪽에서 굉장히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의학 치료를 위한 클리닉이 좀 많았는데 이제는 학습 영역에서도 클리닉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런 내용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수학을 좀 기초 학력이 미달되어 있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클리닉을 할 건가 이런 고민을 또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교과 교재이기 때문에 교과서는 어떻게 제작되어야 할까? 단순히 그림만 있어서는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수학이라는 교과목이 직관적이긴 하지만 나중이 갈수록 추상적이고 이를 논리적으로 접근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림만 가지고서 해결될 문제만은 아닐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좀 더 이 부분도 같이 고민해 볼 필요는 있어 보이죠. 다음으로 기초 학력 향상을 위한 다중 안전망을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인공지능이 계속 도입을 하고 있죠. 2019년, 2018년, 2019년에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던 내용이고 그러면서도 지금 현재 교육전문대학원이라든지 교육대학원에서도 인공지능 융합학 전공이 또 운영되고 있는 만큼 교사들의 관심이 또 매우 뜨겁습니다. 수학 말고도 제가 이제 대학원 생활을 다니면서 보충 과목을 인공지능 쪽으로 들었는데 교사분들이 다 교사분들이셨거든요. 그때 초등도 계셨지만 중등에서 영어랑 역사 선생님도 뵀어요. 어, 다른 교과목도 관심이 굉장히 뜨겁다는 거죠. 수학만큼 뜨겁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수학은 또 인공지능이랑 연결이 된다라고 많이들 이제 말씀하시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 기초학력 향상에서 아 인공지능 이야기를 안 할라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할래야 예, 발음도 안 나와요 이제. 자, 그래서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디지털 교과서를 제작하거나 학습관리 시스템 LMS를 활용해서 이제 교수 학습 효과성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그런 처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평가를 해왔고 인식을 해왔을 것이지만 학생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직접 경험하게끔 해보면서 자기 주도적인 성장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정보를 제시한 것만으로 교사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교사의 위치는 학생들을 가르친다 뿐만이 아니라 학생을 잠재적인 어떤 역량을 끌어올려서 직접적으로 표출하게끔 하고 앞으로 더 나아가서 뭐 중학교, 고등학교 내지는 대학교 사회생활까지 연결을 했었을 때 학생이 정말 자신감 있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사가 이야기하는 그 영어가 in-service teacher라고 하죠. 예비 교사가 pre-service teacher이라고 하는데 서비스를 정말 학생들한테 정성을 다해서 해줘야 한다는 게 여기에서도 좀 보여집니다.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에서. 그러니까 이제 밑에 것도 마찬가지의 정책들이 또 나오고 있는 겁니다. 뭐 두드림 학교라든지 학습 종합 클리닉 센터에 대한 학교 밖 전문적 지원 이런 부분이 또 대표적인 예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던 교육 그리고 집중 지원으로 교육 회복에 나서는 내용으로서 이제 이 내용이 제시가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사각지대 아니면 농어촌 이런 편차가 존재하는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학생들의 역량 그리고 기초 학력을 그 이상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아셨을 거라 생각하지만 수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정하고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이제 처치 프로그램인 거죠. 여러 가지 모형이 있습니다. 그 모형을 바탕으로 직접 제시해 보는 거죠. 뭐 제가 연구하고 있는 수학 불안인 경우에도 여러 가지 연구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한테 자신감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매일 수업 전에 한다든지, 아니면 수업 끝나고서 항상 형성평가를 보는데 그 형성평가에서 학생들이 불안을 느낀다면 그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한 무언가의 방안을 내놓는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프로그램들을 학생들한테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 예비 교사들, 현장 교사들에게 이러한 연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저도 이제 세 군데를 다녀왔었습니다. 정확하게 네 군데가 되겠네요. 대구, 제주, 그리고 경북 경주, 마무리가 세종이었는데 뭐 이후로도 프로그램이 있다면 계속 다녀올 생각입니다만, 이런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연수 프로그램을 직접 겪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연수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현장 교사가 학생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이 또 교수님들은 또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하시고 고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교사들에게 전달을 하고, 또 현장 교사분들이 이런 사례가 있었다며 같이 팀을 묶어서 가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저도 대구랑 제주에서는 발표를 또 직접 진행했었는데, 그때 발표했던 내용이 또 이 부분이었습니다.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안내하니까 선생님들께서 좀 궁금해하셔가지고 질문을 좀 상당히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구나, 이런 거를 좀 알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그만큼 이 연수 프로그램도 많은 고민을 또 할 수 있고, 또 현장 교사들에게 어떻게 제공할지에 대해서도 깊이 어, 파고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접해보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비 교사들에게도 이런 학습 지원 교육 지도 역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향후에 교원 양성 기관 평가라는 것에서 반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원 양성 기관에서 예비 교사들에게 학습 지원 교육 지도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직 교과목을 반영해서 추진해야 하고, 예비 교사의 디지털 기반의 개별화 교수 학습법을 실습 과제로 포함해서 기초 학력 교수 학습 역량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여기에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말씀드렸는데, 수학이랑 좀 연결이 여러분들 되셨을까요? 수학이랑 연결이 지금 상태로서는 많이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2023년부터 시작이 됐던 그런 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렇게 해서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좀 살펴보게 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